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교육인데요. 사교육이 필요하냐 아니냐, 사교육을 시킨다면은 비용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사교육 때문에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사교육하면은 이제 흔히 학원을 둘 수 있는데요. 학원 때문에 생기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보내줄 건지, 그 다음에 아이가 학원을 끊겠다고 했을 때 이걸 과연 이제 끊게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고민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는 사실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발레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레는 저희 가족이 다 취미가 없기 때문에 되게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발레 학원을 다니고 싶어? 그랬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발레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자기도 다니고 싶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 다니고 싶어, 엄마 내가 정말 이 분야에 이렇게 취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백발백중 없습니다. 친구가 다닌다고 해서 혹은 이제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다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왜 다니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알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발레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돈도 들 것 같고, 얘가 좀 취미가 있나? 좋아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애를 데리고 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는 그 발레 하는 아이들이 신는 그 타이즈?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분홍색의 그 치마만 있는 거, 그런 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학원하고 비용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같이 다녀라 하고 이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다닌 것 같아요. 몇 달 다녔는데 하루는 오더니 엄마 저기 원장님이 공연한대, 공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이에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나? 공연이라니 얘가 뭘 잘못 알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갔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애가 공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1년에 몇 번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되냐 했더니 작품비하고 의상비를 이제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품비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작품비가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 10년도 훨씬 더,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한 5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작품비가. 그래서 제가 정말 무례하게도 작품비가 그만큼이나 돼요?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원장님이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일단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발레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를 이제 발레리나를 시킬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다닌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계속 들어갈 건데 저 입장에서는 빨리 끊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불러서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제 발레는 그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상을 했죠. 얘가 또 울고 불고 걔는 한대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냐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선선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공연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끊어줬는데요. 그냥 몇 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좀 약간 시들해진 거였어요. 약간 시들해서 처음에는 친구랑 손잡고 타이즈 신고 이런 게 신났었는데 이제 몇 달 다녀보니까 이제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처음에 발레 학원에 가고 싶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즈였더라고요. 이렇게 치마, 발레 하는 여성 무용수들이 입는 이렇게 나비 같은 치마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다 그래서
제가 참 배신감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그 외에도 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미술이 배우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마음은 부모하고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미술을 한다 하면은, 아 그래 네가 미술학원을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오후 3시에 가서 그 학원에 앉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뭐 물감이면 물감, 크레파스면 크레파스로 이제 열심히 세심하게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건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건 그냥 피아노를 한번 뚱땅거려 보고 싶어 라든지 물감으로 뭘 좀 이렇게 막 색칠을 해보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다는 게 그냥 해보고 싶다는 의미인데, 이제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면 돼요. 드럼이면 드럼을 쳐보면 되고, 피아노면 피아노를 쳐보면 되는데, 부모는 얘가 이거를 일정 기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하겠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원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제 일단 뭐 그럼 넌 다닐 수 있어? 안 빠질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짐을 받고, 그래 너는 인턴십을 하기로 한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그냥 체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하기 싫다 그러면, 네가 왜 약속해놓고 안 하냐, 열심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로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부모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얘가 이제 실증이 났어, 하기 싫어, 돈만 아까운데, 그냥 그래 그만둬 하면은 얘가 자기 말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뭐 하기 싫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끊는다는 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 근데 체험 활동용, 특히 이제 예체능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억지로 보낸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런 이제 같은 종류의 어떤 예체능, 뭐 혹은 이런 배우기를 이제 앞으로 쭉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엄마가 나를 강압적으로 보낸다고 생각해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근데 뭐 얼른 끊어주고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또 얼른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또 비교육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방법은, 네가 원하는 학원은 네가 원하는 뭐 체험 활동, 뭐 혹은 뭐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가는 뭐 그런 활동은 한 달에 한 가지만 가능해. 한 달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미술이면 미술, 발레면 발레, 뭐 이제 이렇게 한 가지만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네가 한다고 했다가 한 달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그 다음 2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해보고 싶어 해갖고, 어떤 경우에는 한 아이한테 서너 개를 동시에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또 아이가 이렇게 우르르 그만두겠다고 하면 막 고민하다가 끊어주고, 딴 걸 하겠다 그러면 또 딴 걸 시켜주고, 이러면서 계속 나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어머니가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흥미를 보여서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나는 2개까지 허락할 거야. 그럼 이제 2개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고, 끊겠다고 하면 끊는데, 이제 일단 끊고 나면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까지는 뭐 2달 혹은 3달, 그 이전에는 시작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이제 아이는 뭐 아무거나 하고 싶다 그러고 아무 때나 끊고 싶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이제 엄마들이 계속 그 결정에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끊는 거는 끊을 수 있지만, 끊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들을 좀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좀 수월하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하고 싶다는 거를 시켜줄까 말까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보내야 되나 하는 것보다는 좀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엄마는 이 학원 꼭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끊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이제 주로 학습에 관련된 과목으로 얘기하면 수학, 영어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학원은 아이들이 이제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학습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다녔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네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네 힘으로 어려우면 좀 학원이라도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마음이라
뭐 다녀라, 왜 안 다니냐, 뭐 혼자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밀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학원, 그 다음에 좀 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아이가 학원에 다니기 싫다고 했을 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그 학원의 진도나 학습량이 아이하고 맞지 않을 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선행을 과도하게 나가는데 아이는 지금 현재 진도도 따라가기 어렵다. 혹은 뭐 시험때가 되니까 과제가 너무 많다 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과로로 인한 번아웃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힘들게 따라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게 억지로 보내는 건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 학원에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얘가 이제 그 진도를 잘 따라가는지, 뭐 과제량이 얘가 해낼 수 있는 정도인지 물어보면 이제 학원 선생님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을 조율하든지 과제량을 조율하든지 이제 그게 조율이 안 되면 좀 학원을 옮겨보든지 하는 방법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가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왜 매일 출근하는데 매일 그냥 출근하기 싫잖아요. 이제 가면 또 일을 하지만 그래서 그냥 뭐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아니면은 시험이 끝났는데 친구들이 다 영화를 보러 가기 때문에 학원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도 이제 큰일 하나 끝내놓고 나면 뭐 회식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윗사람하고의 회식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만 혼자 학원에 가야 되면 아이들이 오늘만 쉬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학원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번 좀 쉬게 해줄 만도 한데 또 학원 수업은 있어. 뭐 이제 이럴 때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휴가제 비슷하게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일주일에 2번 다니는 영어학원을 다녔는데요. 항상 영어학원 간다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학원 안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저는 가야지 하다가 뭐 계속 졸르면 뭐 그래 오늘만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게 그 휴가 쿠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으면 네가 하루 전에만 말하면 항상 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가 가늠을 하는 거예요. 요때 시험이니까 시험 끝나고 내가 이 쿠폰을 하나 사고 쓰고 다음 달에는 요때 쓰고 이런 가늠이 생기면서 조르는 일들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를 전후로 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한두 달을 견디고 이런 마음이 아이한테도 이제 똑같이 작동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 학원과 엄마가 갔으면 한 학원은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학원은 끊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학원은 좀 끊을 때 가볍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70, 30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는데 70은 웬만하면 갔으면 엄마가 보냈으면 하는 학원이고 이때는 70%의 확률로 가게도 하고 이제 그만둔다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냥 가보겠다 만들기 그냥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애가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그래 웬만하면 네가 힘들다 그러면 끊어줄게 하고 한 30%의 경중을 두고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엄마가 계속 다니라고 하면 강압적인 부모가 되기 쉽고요. 아이가 끊겠다고 할 때 계속 그때 들어주면 이제 아이한테 휘둘린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부모 자녀 사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뭐 아이들 그 학원 때문에 이제 사사로운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이번 이 이야기를 듣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직접 적용해 보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